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7월 2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DMZ에서 5 내지 10km 남쪽으로 지역, 그걸 페바, 소위 말하는 전투지역 군단 알파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남쪽에 군사시설 짓는 걸 전부 현재 이미 시작한 거는 중단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던 걸 일단 중단했답니다. 건설하는 걸. 이유는 제가 이걸 보고 완전히 기겁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됐고 군축이 진전돼 최전방 부대의 후방 배치가 이루어지면 군사시설의 철거도 불가피하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됐다는데 먼저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된 게 뭔지를 국방부가 먼저 밝혀야 됩니다. 김정은이 몇 달 동안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쏘는 걸 가지고 북쪽이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완전히 거뒀다라는 것,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이 만나고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면은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된 게 아닙니다. 모양은 급격히 개선됐죠. 그러나 우리가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해 본 것은 사실 김정은의 의지를 우리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는 얘기를 했지 북핵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앞질러 남북관계가 개선됐다고 보고 이거는 현 정책에 대한 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군축이 진전돼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군축하겠다고 한 게 뭔지를 국방부 좀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뭐를 줄이겠다고 했는지. 북쪽에서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수도권을 향해 있는 장사정포를 뒤로 좀 물릴 수 있다 얘기만 던졌지 거기에 대했던 어떤 행동 지침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뭘 바란다, 북쪽이 공짜로 할 리는 절대로 없죠.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질러 나서서 뭐라고요? 군축이 진전돼서 최전방 부대가 후방 배치가 이루어지면 이미 최전방 지대의 기지를 우리는 후방으로 배치할 준비를 다 하고 북쪽에 약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최전방지대 기지를 시설을 뒤로 후방 지역으로 물려댈 이유가 없죠.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장사정포를 뒤로 물려주는, 장사정포 부대를 뒤로 물려주는 걸 기대하는지 몰라도 그건 우리 혼자 생각이에요. 지금 미국과 약속한 것도 보세요. 미사일, 트럼프와 만났을 때 미사일 엔진 파괴하겠다고 김정은이 세계 언론에 대해서 약속한 지가 지금 3주가 됐습니다. 20일이 지났어요. 돌아오자마자 하겠다 했는데 폼페이오가 7일날 북한을 간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미사일 엔진 파괴 바로 안 합니다. 이것을 가장 큰 딜로 언제까지? 트럼프의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의 가장 큰 딜로 붙들고 약을 올리면서 대북제재 풀으라고, 유엔의 제재, 경제제재 풀으라는 하나의 딜로서 끝까지 시간을 미룰 겁니다. 우리 장사정포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겠다 라는 얘기 미끼예요. 근데 우리는 그 미끼를 확인하고 사실 북쪽이 뭘 할지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안 짓고, 안 짓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어차피 군축이 되면은 후방 지역으로 현재 있는 시설들을 물려야 된다. 군축은요, 그렇게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한다, 아니 저쪽에서 뭐 말을 장사정포 부대를 뒤로 물린다 하니까 덩달아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해주는 게 군축이 아닙니다. 군축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군축은 어떤 계획하에서 나와야 하느냐.
남북한이 다 합치면 병력이 180만을 넘습니다. 일본이 23만, 중국이 220만, 미국이 150만, 러시아가 110만이에요. 주변 강국, 4대 강국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군사력이 중국만 빼고 더 많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이 큰 국가를 두고 통일이란 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국가의 협력 없이 안 되는데 주변 국가가 도와주겠어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십시오. 독일이 통일하겠다고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전성국 4국이 다 손들어가지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독일 통일 도와주겠다 잘해봐라 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도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독일이 미국에게 독일 통일을 허락하고 협조해달라고 설득해낸 게 뭐냐? 동독 60만 군대, 서독 15만 군대, 75만을 통일하고 나면 20만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나토의 지봉하에 들어가겠다.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을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군축을 써야 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설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남쪽만 알아서 설치는 게, 그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물적 그리고 경제적 전략적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군축 카드는 마지막까지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남북한 문제를 우리끼리 주도적으로,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축 카드를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남북한 사이를 보자고요. 북쪽에 뭘 얻어내서 지금 군축 카드를, 북쪽이 벌써 군축을 시작했다. 북쪽에 군축을 시작한 증거를 내라니까요. 핵을 없앴어요? 재래식 무기 없앴어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 없습니다. 핵은 미국과 약속하면서 핵을 비핵화하겠다 했지만 우리 대통령, 우리 정권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미 들어간 증거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다. 그리고 미사일 엔진 파괴하겠다고 김정은이 약속한 것만 봐도 완전한 비핵화에 들어가는 증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우리의 해석이고요. 김정은이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폼페이오가 북한 가면 제일 먼저 받아내야 될 게 북한에게 있는 모든 핵시설, 핵탄두, 핵무기, 핵물질, 핵인력 다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잘 주겠다. 가기도 전에 이미 감추기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안 감춰도 돼요. 북한은 자체에 너무나 많은 은닉시설이 있고 북쪽이 그 은닉시설을 일일이 미국이 공개적으로 아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알려준다 해도 그걸 공짜로 알려줄 리가 없죠. 많은 걸 받아내고. 손순달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네, 훈이 김니. 그런 북한에게 우리가 군축을 이미 시작했다고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것도 다른 부서가 있는 국방부가 결론을 내리고, 북쪽이 군축을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게 상응하는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군축이 될 때는 나중에 남쪽에서 DMZ 지역에서 가까운 기지는 뒤로 다 물리라 할 거다. 뭐 때문에 지금 지었다가 나중에 그때 다 물리고 부술 돈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10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비핵화가 남북 간에 이루어진다 손치더라도, 참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딜을 이루어진다 손치더라도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지금 줄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북쪽에 대해서 우위 능력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재래식 능력에서 우위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위인 이 카드를 들고 우리에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과 같은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든지, 그것도 뭐 1, 2km가 아니라 최소한 60km 뒤쪽 후방으로 전부 다, 지금 DMZ와 60km, 북쪽 60km 내에 장사정포의 75%가 거기 와 있습니다. 이걸 다 물리든지,
이런 딜도 없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시설을 안 짓겠다. 시설뿐 아니라 이거 병영 시설뿐만 아니라 여기는 K9 진지까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거리 40km의 K9 진지라는 거는 북쪽의 장사정포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 가지고 장사정포를 다 대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스라는 이 소위 말하는 ANTPQ2라든지 이런 아스나 ANTPQ2,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도 북쪽이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가 미리 일종의 이 미사일을, 날라오는 미사일을 보고 뭐를 쏟다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그걸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거로 대응, 몇 마일짜리 몇 킬로짜리 미사일로 혹은 포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 아스와 K9 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K9 진지까지도 지금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에 금괴가 어디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저녁 밤중에 대문 열어놓고, 그리고 우리 현관으로 들어오는 키 번호는 이거니까 식구들이 거의 다 자는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둡니까? 이 부처가 통일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국방부예요. 내가 따로 이슈로 얘기하고 싶지만 여기에 덧붙여 서해 공동 평화수역으로 만든다고 일단 상선이 지나갈 수 있는 2008년부터 묶인, 2008년 5월 24일부터 묶인 이 소위 말하는 서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포 서해, 북쪽의 서해 작전사령부와 우리의 평택 2함대 사령부를 연결하는 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핫라인은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서해 의료 공동구역을 거기 만든다는 게 전적으로 반대인 이유가, 거기가 어딥니까? 용산을 떠나서 평택에 가서 군사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중국 봉쇄 작전을 할 앞바다가 서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미국의 한미 공동 군사훈련, 서해 영역에서 한미 공동 군사훈련 훈련 지역을 어로수역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사훈련을. 남북 간의 협조가 될는지 모릅니다. 근데 서해 공동 어로수역에 어떤 배가 들어옵니까? 중국 배가 들어와요. 누구 허락에 의해서? 북한 허락에 의해서. 왜? 북한이 연간 배에 대해서 한 3만 불씩 돈을 받고 꽃게잡이철에는 와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와서 고기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에서 훈련한다라는, 혹은 한미 공동 훈련하는데 어선들이 물론 의도적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선을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일 수까지 있겠죠. 중국이 내려와서 훈련지역 부근에서 얼씬거린다? 우발적 충돌이 충분합니다. 그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때에 북한이 우리 편을 들겠어요? 중국 편을 들겠어요? 그 우리 정부는 그 복잡한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서로 서해 공동 의료수역이라는 생각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해 5도 다 내주자는 얘기예요. 제가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환영할 아이디어죠. 자기들은 어떻게라도 평택만 없어지면 남한 땅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딱 버티고 앉았는 미군이 꼴불견인데, 평택 바다 앞에 가가지고 교란시킬 수 있다? 상선으로 가장해서 혹은 상선으로 시켜서 이걸 우리 정부가 협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객관적으로는 남북간이지만 중국과의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판단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K9 기지를 DMZ 지역에서 5km 내지 10km 넘어가지고 기존에 하던 거기 안에서 지어야 될 진지 안에 구축해야 될 기지 자체를 5 내지 10km를 우리 스스로 물리겠다. 왜? 조만간 남북간이 하나 되고 평화롭게 되니까 우리는 북쪽을 향해서 포를 쏠 준비가 안 돼 있다. 포 쏘는 거 안 하겠다. 이 제스처를 보여주자는 거예요. 뭘 얻어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북쪽이 그냥 장사정포를 뒤로 좀 물릴 수 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우리는 그 말 듣고 벌써 뭐 대북 확성기, 뭐 삐라 보내는 거, 전단 살포 다 지금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대북 확성기는 노골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안 하겠다고. 스스로 무장 해제 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것이 국방부가 할 일인가? 과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국방부의 역할인가? 그리고 북쪽이 뭐 하겠다 해서 따라서 우리가 뭐 한다는 게 상응하게 실천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자산을 지켜주는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정부에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지 않았느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어떤 일이 있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니까 국방부가 우발적 충돌 안 일어나도록 지뢰 방어 조치로 우리는 아예 여기에서 진지도 구축 안 하겠다. 기지도 안 만들겠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국방부가 해야 될 일, 북쪽에게 먼저 군축을 북쪽이 뭘 군축을 하는지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진전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만약에 군축이 진전된다면 어떤 군축이 진전되는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군사 비밀이니까 이거보다 더한 군사 비밀 노상 내보냈어요. 해킹 당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쓸 카드를 북한의 군축을 불러낼 수 있는 쓸 카드를 진작 지뢰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을 유도할 수 있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국으로의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중에 하나인 군축을 무슨 남녀 간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잡담하는 식으로 니 뭐 없앨래? 내 이거 없앨게. 그럼 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니가 그러면 그 말 했는 거야. 내가 니를 믿고 우리는 방어선을 뒤로 물리고 공격적인 태세는 다 우리는 없애겠다. 그거 보고 믿어다오. 상대방은 꿈도 안 꾸는데 참 큰일입니다. 장관님이 한동안은 청와대에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때에 굉장히 소신을 가지고 뭐 안보 특보들이 헛소리하고 할 때도 다 나서서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 같더니 그 소신을 얘기할 때는 얼굴이 굉장히 굳어져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얼굴인데 요새는 송 장관님이 나오는 얼굴마다 다 행복해졌어요. 많이 웃고. 언제부터?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국방부가 하는 일이 청와대 방침을 혹은 문정부의 남북관계 방침, 더 쉽게 말해서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거로 협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군축은 북쪽 비핵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걸 보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전력이나 제대로 훈련시키고 병력 제대로 훈련시키고 전력이나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 방어 태세를 갖추는데 더 집중하는 게 진짜 국방부가 할 일입니다. 통일에 가까워지는 일이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장관님이 유튜브 좀 보시고 좀 새겨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덕영님 안녕하세요. 영아님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때에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방송을 예약 시간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11시나 12시가 될 것 같은데 예약 시간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